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전국에 지금 핵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스스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내일 의원총회가 열려서 여기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박근혜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정희 기자. 네. 자, 일단 어제 상황에서 법안 처리,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다 한 거죠? 맞습니다. 대부분 민생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었습니다. 새로 창업을 하는 벤처기업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이 온라인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해주는 크라우드펀딩 법안과 또 하도급 거래 보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좀 넓히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인데요. 다 이거 박 대통령이 요구했었던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밤 9시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단독으로 다 처리를 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이 정족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이런 국무위원들까지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에서는 사실 이게 보이콧을 한 거잖아요. 항의 차원에서. 예. 그런데 이렇게 다 단독으로 처리가 되니까 이건 사실상 날치기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발을 하고 있다. 박수홍 논설위원. 네. 당초에는 저 나머지 법안, 국회법은 뭐 제의하면은 여당이 거부하겠다, 네.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네. 입장을 야당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머지 이 민생 법안까지 처리를 하지 않는 것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네. 여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네. 야, 그럼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우리 61개 중에 61개 중에 들어있는데 그건 또 처리하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네. 그 심리를 읽을 수 있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당초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의 제의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준다는 전제 아래 나머지 법안도 처리해주는 걸로 안건으로 다 합의를 해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을 하더라도 가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그 야당 의원들이 실제로 정말 여당 의원들이 앉아있으면서 전부 불참을 하고 투표하면서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 어긋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의총에서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야당인데 이러한 그 잘못된 법안 처리를 두고서 그대로 하면 우린 자존심도 없느냐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당의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의 뜻을 따라서 그러면 61개 법안은 불참하는 걸로 말하자면 예. 거부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줬는데 참으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참 좋은 기회인데요. 예, 아까 그리스의 예를 들었잖아요. 예. 어떤 하나의 결절점, 분기점 같은 게 있는 건데 그 어떤 고통 야당이 사실은 그동안 거듭나겠다, 혁신하겠다라고 많은 다짐을 했는데 국민이 별로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같은 상황에서 여당이 제의안을 비겁하게 말하자면 투표에 불참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은 투표 참여를 요구했고 더 나아가서 같은 맥락에서 61개 법안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국회로서 할 일을 하겠다라고 만일에 어제 나섰다면 상당히 오히려 여당과 대비가 돼서 예. 이 야당이 좀 오히려 성숙하고 여당이 뭔가 좀 우리 야당이 달라졌어요. 예, 우리 야당이 달라졌고 논설위원이 오늘 엄청 칭찬하셨겠죠. 그렇죠. 그러고 뭔가 여당이 뭔가 비겁한 것 같다 이렇게 갔을 텐데 네. 참 좀 그런 면에서 아까 깔딱고개를 못 넘어간 게 아닌가 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윤정희 기자, 요즘에 정치부 가서 이제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뭐 정치인들 얘기도 들으려고 뭐 카메라도 대고 또 녹음기도 대고 하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많이 잡히던데. 네. 자,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내일 결국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이제? 맞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요. 특히 이 원유철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의원총회는 열되 절대로 표대결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칫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표대결로 가게 된다면 최고조에 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만큼은 좀 피해보자라는 심산인 건데요. 이후에 아침 10시에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최고위원들 결의안 방안 다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결의안 문구 같은 건 이 최고위원들은 원유철 의장이 작성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지만요. 원 의장이 그걸 거부를 하면서 당대표실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박수홍 논설위원께 또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지금 이제 표대결은 안 하기로 하겠다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생각은 표대결을 하면은 이제 세대결 비슷하게 돼서 당이 더 파열음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육지책을 생각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의문이 드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사퇴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총을 해서 의견을 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반대하는 의원들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물론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의견 조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표대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실상 지금 당 지도부는 특히 비박계 의원들의 뜻에 상당히 딸려가서 김무성 대표까지도 딸려가서 원래 내일 명칭을 아까 사퇴 권고 결의안으로 정했다가 의총 이름을. 예, 의총 이름을. 그런데 이렇게 안건을 정해놓으면 목적을 정해놓고 결론에 가서 와서 박수 치려는 비민주정당의 행태다. 있을 수 없다. 참여 못하겠다라는 비박계 의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의의 건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립적인 거죠. 예, 중립적으로 예. 했지만 속내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강제는 아니지만 사퇴를 권고한다라는 이름 아래 사퇴를 시키는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박계 의원들이 이게 무슨 그 민주정당이냐 대통령이 나가라 해서 의원들이 뽑은 걸 사실상 이 잘라내는 이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냐 동의 못한다라고 막 반대를 나오면 한다 맞아야 된다라고 하다 그럼 표결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그 비박계 의원들이 표결하자라고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거죠. 만일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다시 신임하는 쪽으로 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체면이 권위가 상당히 손상되는 것이고 만일에 정반대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는 것으로 나면 바로 원내 지도부 더 나아가서 김무성 대표의 기존 지도부의 당 지도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다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컨대는 김무성 대표는 많은 토론을 거쳐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많은 총의를 모아서 하는데 다 같이 큰 이의가 없으면 대세 없으면 맡겨주시죠 하고 박수를 유도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아까 동의 못한다 박수 못 친다 라고 하면 결론을 지금 못 낼 수도 있죠.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뭐 돌격대처럼 해서 계속 연일 물러나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비박계 재선 의원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 내일의 변수는 예. 비박계 의원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태클을 걸고 나오느냐. 지금 방향은 사실 지도부는 거의 정해놓고 가는데 네. 예, 이거 거기에 달려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이미 이제 사퇴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싹 예. 모아진 그런 사실상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아놨고요. 자, 그러면 만에 하나 표 대결을 할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친박이 35명 그리고 비박이 54명으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립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중립도 친박 성향이 27명, 비박 성향이 44명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35명과 27명을 더하면 62명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이 16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되려면 80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저기 나온 지금 62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법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는 아시다시피 사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거, 의총에서 선출한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어떻게 얼마만한 숫자로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불신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아주 중대한 안건의 경우는 160명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중대 안건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워낙에 의견이 엇갈리니 과반수로 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내일 목소리와 내일 숫자의 대결에 달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정희 기자가 현장에서 지금 연일 유승민 원내대표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내일 사퇴할 가능성 의총 전에 의총에 지금 참석 안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의총 내에 와서 사퇴 혹시라도 밤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당내 의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까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서 물어봤었을 때도 정말 단호한 어조로 이 의총이 열리기 전에는 거취 표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내일도 의원총회에 원내대표가 앞에만 참석했다가 중간에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방안까지 전해졌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도 아예 의원총회 자체를 들어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의원총회가 끝난 다음에 거취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내일이 분수령이 됐는데 내일 결론이 나는 방향에 따라서 누군가 하나는 큰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버티기 어려워진 것 같은데 왜 계속 의총에서 결정해 달라는 건가요? 사퇴하는 거랑 잘리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속내가 궁금합니다. 자, 유승민 원내대표 속내 저희도 궁금해서 지금부터 유승민 원내대표의 속내를 한번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등장을 했는데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 속내 안에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지금은 죄인, 나중엔 의인 이렇게 됐는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나중에 의인이 된다. 이 네.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이번 일을 재평가받을 거다 이런 심리가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박근혜 정권이 끝난 이후에는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예. 끝나기 전에, 그 임기 말에,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년 총선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밀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여권 지지자들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다음 대선 주자 위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럴 예. 경우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자면 현실적인 그 당내의 역학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일에 표결한다거나 의총에서 당신 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신이 좀 비켜줘야 되겠다라고 어쩔 수 없이 잘려나가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지금은 말하자면 그 수의 힘에 밀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임기 말에 가면 그래도 유승민이 그래도 소신이 있었던 정치인 아니야? 이렇게 다시 보기를 해서 말하자면 어떤 그래도 앞으로 TK가 또는 우리 당이 키워야 될 주자 아닌가? 이런 다시 어떤 재기를 노리겠다. 이런 포석이 의총으로 결론 내달라.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관심 있게 오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중진 의원과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목을 쳐달라는 건 박 대통령에게 부당하게 찍혀 나갔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다. 박근혜 시대가 끝나면 언젠가는 이 일이 자신에게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자,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이 설명한 바로 그 포인트를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두 번째 속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속내 혹시나 할 수 있어요. 내일 표대결을 했어요. 그랬는데 생각과 달리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 이끌었던 김무성계로 분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김무성 대표의 뜻을 따라서 옮겨진 거로 보이는데 실제로 표결을 하면 다르게 갈 수도 있다. 혹시나 하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신이 말하자면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예. 이 국회법이 꼬이게 된 것도 사실은 공무원연금 때문에 그랬고 또 거기에는 의총과 최고위원회를 다 거쳐서 또 청와대하고도 상의를 했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네. 불충분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면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도 원내대표로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재기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총에 가면 바로 그러한 유승민만의 잘못이 아니다. 이러한 그 의견에 힘입어서 만일에 표대결이나 혹은 표대결 아니더라도 아까 말대결이라도 할 경우에 유승민이 버티거나 최소한 지금 잘리지 않고 아까 추경안이나 이런 것을 명예롭게 마무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줬지만 나는 명예롭게 이제는 짐을 내려놓겠다는 형태로 명예퇴진을 하려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 속내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유승민 원내대표. 친박 별동대 김무성 대표 기억해 두겠다. 기억해 두겠죠. 상당히 지금 심리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을 텐데 본인의 결취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기억해 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정희 기자. 네. 자, 내일 9시에 의원총회 열리면 의원들 이제 다 오죠? 다 오면은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친박들은 모여서 야, 그럼 네가 이 발언해. 너는 이 발언해라. 이러면서 지금 막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비박계는 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 논리로 반박을 해라. 그럼 표대결로 가자고 얘기를 해라. 이러고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물밑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의원총회를 열겠다라고 결정이 되니까 오후에 이 비박 의원들끼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모여서요. 이게 정말로 유승민 사퇴하는 방안으로 가는 의원총회라면 우리는 불참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김무성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일단 의총 안건명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발표를 할 때만 해도 이름이 이거였어요.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오늘 오후에 이 비박계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인지 안건명이 조금 더 완화가 돼서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에 관한 논의의 건으로 조금 완화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박성원 논설위원도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당장 김무성 대표 지금 중간에 끼어서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카메라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석 안 하겠다고 했는데요.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안건이기 때문에
본인은 개회해서 열어놓고 뭐 퇴장하든지 아니면 수석 부대표에게 사회적 넘기든지 그런 조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최고위 때도 이 대표님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셨나요? 그 중에는? 참석하겠다고 해서 회의 열어놓고 자기는 퇴장하겠다고 말은 그래 했는데 뭐 그거는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그거는 어떤 현실 할 수 있는 거죠. 유승민 대표가 자, 이제 그만하시죠. 저기 목을 쳐달라고 자, 목을 쳐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오늘 석관신문에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윤정희 기자.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볼 텐데 네.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야당에서는 이 법안을 박근혜법이다 해서 다시 살려보겠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서명을 했었던 국회법 개정안을요, 이름을 박근혜법이다 이렇게 붙여서 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 어떤 거냐면 지난 98년 2월에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를 했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요,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만약에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가 된다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행정기관장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당시 서명을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기 때문에 박근혜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는 건데요. 이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상수 당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반응이고요. 또 발의한 게 아니라 공동 서명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여성은 변호사님. 지금 얘기를 쭉 야당 얘기를 주장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예전에 자기가 사인했던 법안을 지금 와서 반대한다.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공세를 펴기 위한 이름 붙이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과거에도 현직 대통령 이름을 붙인 법안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었죠. 예. 그리고 그 무슨 별명이죠, 사실은. 그 법의 정식 명칭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김영란법만 해도 있죠. 정식 명칭은 아주 깁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가 법률 이름을 잘 아는데도 이 법률을 외우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예. 보통 이제 이게 정식 명칭이고 이제 이미지를 위해서, 이미지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이런 이름 붙이는 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법, 전두환법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 피해자법, 최진실법 같은 게 있고, 그 다음 제한자법, 오세훈법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건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제한자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야당에서 이번에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당신 말이 모순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이미지를 위해서 붙인 거지. 사실은 이 법에 별명을 붙이는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죠. 예, 전혀 맞지 않다. 자, 이 법안이 어떻게 운명을 맞게 될지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